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어제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충북과 세종,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개 단계로 나뉘는데 경계는 심각 다음으로 위험한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충북 일부 지역과 하천에 호우주의보와 홍수주의보가 각각 발령되자 김영환 지사는 어제 재대본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예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송읍 조천과 옥산면 병천천 등 하천 현장을 점검하면서 침수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인명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 기존의 다문화 학생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대신 쓰이고 있는데요. 주로 농촌 지역에 많았던 이주 배경 학생이 근래 들어서는 도시 지역으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주 복명동이 대표적인데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계가 직면한 난제 중에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자 숙제인데요.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복명중학교의 아침 등교 모습입니다. 전체 학생 580여 명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90여 명이 이주 배경 학생입니다. 언제 몇 년 됐어? 1년. 1년 됐는데 말 잘하네. 오, 멋있어. 학교에서는 한국어 학급을 2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학군 특성 때문입니다. 이곳 복명동 일대는 청준의 러시아타운이라고 부를 정도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인 국제 결혼 가정이 아니라 부모 둘 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적인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를 따라 입국해 아무 준비 없이 한국 학교에 입학하다 보니 한국어에 서툰 건 당연한 일입니다. Из-за того, что я учусь в класс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изучаю его, мне намного легче стало учиться в школе. 조금 힘들어요. 한국말 잘못 몰라서 조금 힘들어요. 학교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중언어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2명이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만 학습뿐 아니라 생활 지도 측면에서도 이중언어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국내에서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앙아시아 현지에서 인력을 직접 수급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중언어 교사를 러시아어나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학교 적응력을 높이려면 입학 전 사전 교육이 중요한데 기초 한국어와 기본적인 학교 생활법을 학교 배치 전에 가르쳐야 한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키로 한 한국어 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외국인 가정은 자녀를 위한 학부모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학부모 교육도 적극 도입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공원이나 명소 등에서 음주를 막는 금주구역이 확산되면서 제천시도 관내 700여 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 강제동의 한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는 물론 마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쉼터입니다. 하지만 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저녁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술 먹고 젊은 애들이 그러면 도로 들어가고. 제천시가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제천시 17개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 버스 정류소 등 784개소입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공원이라든지 그런 구역들의 금주 구역으로 정하는 게 아이들이 자람으로써 그리고 자라면서 보여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매년 증가해 지난 2019년 15조 원까지 늘어난 상황. 제천시는 금주구역 지정에 이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절주 교육을 하고 고위험 음주를 하지 말자는 그런 캠페인을 함으로써 그렇게 술을 강건하는 문화 자체가 잘못된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제천시는 올해 말까지 금주 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금주구역 범위와 과태료 액수, 인근 상인들의 반발 등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청주시 공개 서버 관리자 페이지에 해커가 무단으로 접근해 정보를 빼냈고 지난해 2월에는 모 부서 공개 서버가 피싱 웹사이트 운영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주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 합동 감사를 벌여 총 141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 흔적을 찾아내고 관리를 소홀히 간 청주시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분야 투자 유치 비중 확대를 위해 도민 체감형 정주 여건 개선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차 공모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 범위 안에서 도비와 시 군비를 합쳐 최대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사업 유형으로는 병원과 민간 기숙사,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남해안 멸치잡이 어선들이 금어기를 마치고 이제 첫 출항을 시작했습니다. 어획량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인근 해역의 해상 풍력 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는데요.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로 1시간 반가량 달려 도착한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앞바다입니다. 탐지선과 작업선, 가공선이 무리를 지어 바다를 누빕니다. 석 달간의 금어기를 끝낸 경남 멸치잡이 선단이 본격 출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선 두 척이 간격을 좁혀 멸치대를 그물에 가두고 1km가 넘는 긴 그물을 감아 올리자 멸치대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물 안에는 반짝이는 은빛의 멸치로 가득합니다. 어획량이 작년에 비해서 40% 정도는 감소된 것 같습니다. 높은 수온 상승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잡은 멸치는 흡입기를 이용해 바로 옆 가공 운반선으로 옮겨집니다. 방금 막 잡아올린 멸치는 가공 운반선에서 곧바로 삶아지고 육지로 운반됩니다. 남해안 멸치는 전국 마른 멸치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이후 해마다 위판량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 욕지도 인근 해역은 멸치 어장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추진 중인 해상 풍력 사업으로 멸치 황금 어장이 사라질까 어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조업할 장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물고기가 있는 건데 멸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조업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은 멸치는 있겠지만 우리는 조업은 못하는 거죠. 한편 금어기가 풀리면서 재개된 남해안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늘봄학교 행정 운영을 전담할 늘봄 실무사 120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학기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엔 단기계약직 131명이 배치된 상태로 이들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11월에 공무직 늘봄 실무사 120명을 먼저 투입하고 내년 3월에 인력심의위원회를 열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수곡동 명품 황토길 연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곡동 명품 황토길은 지난해 10월 1차 조성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구간 공사를 마무리해 산남 사거리부터 개신 고가차도까지 왕복 2km의 황토길이 완성됐습니다. 황토길은 황토 체험장을 별도로 조성하고 발을 씻는 세족장과 안개 관수 시설도 구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B군이 중학 만들기 시간에 제출한 작품이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